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국 전 중국에서도 검사를 받게 하는 추가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공항 검역대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의료진 신속항원 검사가 결과가 음성이면 되는데요. 오늘 중국발 첫 비행기가 오전 11시 35분에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 토요일부터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 확산이 일상 회복을 막아선 안 된다고 보는데요. 최근 짧은 기간에 중국 내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우리나라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서도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2달 사이 16배 급증한 만큼 선제적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꼴인 22.7%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남성이 도주하는 일이 있었죠. 이 남성 찾았습니까? 네, 경찰은 아직 도망간 남성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이곳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격리되는데요. 영종도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던 40대 중국인이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달아난 겁니다. 도주 이틀째인 지금까지도 아직 남성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 한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입국 하루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방역당국은 몇 명이 지침을 어겼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이 하루 종일 먹통이 돼 보건소가 검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공항검사센터에서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침범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경 발언이지만 조건을 달았고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를 불러 모아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인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합의 위반이 일상화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남과 북 사이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크게 낮춘 평화의 상징이지만 일부 보수 진영은 계속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 정찰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이 군축 약속의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데다가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입니까?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당장 실행이 아닌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장 합의 파기로 나갈 경우 지게 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폐수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선 4중 추돌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남효정 기자입니다. 철제 외벽이 불에 녹아 우그러져 있습니다. 찌그러진 연통 아래로 녹담한 배기구와 단열재 등이 매달려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시 서구 성남동의 한 폐수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발음이 들렸다고 신고가 들어왔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까 그 전소된 건물에는 화재가 확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불로 야간 근무를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또 다른 근무자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3층짜리 건물 한 동을 전부 태우고 3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송악나들목 근처에선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연쇄 추돌 차량 중 8.5톤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그 뒤를 따르던 화물차 3대가 연달아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연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택시기사와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투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범행 관련 질문에 침묵하던 이기영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계획범입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품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살해라는 단어를 직접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범행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경찰이 이기영을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6가지. 택시기사와 전 연인 살해, 시신 유기 혐의와 살해한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택시기사 살해에 대해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기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쓴 점 등을 보면 경제적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이기영이 전 연인 유기장소로 지목한 파주 공릉천 주변에선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별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수사팀 내에선 이기영이 또 거짓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송치 후에도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만큼 집에서 나온 혈흔이 전 연인의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대조할 유족을 찾지 못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이기영과 연락한 지 1년이 넘은 이들의 신변 안전까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는데 서울경찰청장과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엇갈린 증언을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밤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구속수감 중 청문회에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밤 11시가 돼서야 참사 발생을 알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12 무전으로 급박한 상황이 실시간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용산 서장은 정확히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전기를 본인이 들고 듣고 본인이 직접 가용 병력을 그쪽으로 빨리 급발을 하라고 했는데 몰랐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또 일반 무전하고 섞여 있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바로 첫 마디부터 위증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경찰의 헬로윈 치안 대책을 보면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는 물론 압사에 대한 대비도 명시돼 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미리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를 놓고는 또 말이 엇갈렸습니다. 제가 그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참관하던 유족들은 항의하다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자랑이야? 내가 범인이야!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날 충북 제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사퇴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도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